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체감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또 상승하면서 111.4입니다. 무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건, 생활환경, 가계 수입, 소비지출, 경제 전망 등을 종합한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합니다. 지난해 12월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88.2까지 떨어졌고 지난 3월 이후 점차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비관적이게 될 경우에는 기업 매출 전망도 악화될 수 있고요. 기업 매출 전망과 실적이 악화되면 기업은 당연히 채용을 줄이게 되겠죠. 희망퇴직, 해고가 늘어날 수 있고요. 결국 고용 감소, 그리고 투자 감소, 경제 성장률 하향, 또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어쨌든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상당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또 정부에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니까 약간 답답하기도 합니다. 각각 세부 항목을 잠깐 살펴보면서 현재 한국 경제 소비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렛츠고! 현재 경기 판단 지수입니다. 역시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8월에는 93입니다. 추경과 그리고 민생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현재 경기 판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힘이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 경기 전망은 어떻냐? 현재 경기 전망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향후 경기 전망은 오히려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국내 정치 싸움도 있고요. 요즘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와 색깔론이 너무 많죠. 그리고 미국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크고요. 일단 1차로 한미 정상회담은 잘 넘어갔지만 아직 방위비 그리고 한국 내 미군 기지 영토를 트럼프가 미국에 돌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또 현재 생활 형편은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또 좋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지난 4월 이후 연속적으로 증가 추세고요.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민생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또 정부 고용을 늘리면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다르죠. 그러면 생활 형편 전망은 어떻냐? 역시 지난 4월 이후에 계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제 고점에서 앞으로 정말 더 나아질까? 이런 전망은 퀘스천입니다. 그대로 101을 유지했고요. 역시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하는 건 단기적인 영향이니까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활 형편 전망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 지출 전망도 전월과 동일하고요. 이때까지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상승했었지만 역시 단기적인 방안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 임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게 숙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400원을 바라보고 고환율이 지속 중이고 보이지 않는 누적 피해가 쌓이고 있고 수입 기업들은 죽을 맛이죠. 정부 고용 그리고 정부 재정 정책으로 잠깐 반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수 시장에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야 할 텐데요. 걱정입니다.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1년과 그리고 3년을 보겠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으로 전월 대비 상승 중입니다. 고환율의 여파라고 볼 수 있고요.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전월 대비 2.5%로 상승했습니다. 고환율 여파와 동일합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도 계속 높고 한미 금리 차가 높은 상태에서 내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니 물가가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 인하할 타이밍만 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에는 소비심리의 가장 큰 하락이 주택 가격 전망이었습니다. 6월 말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심리가 급격하게 꺾였고요.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 가격 상승세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금을 많이 하게 되면 은행 자금 여력이 충분해져서 또다시 주택담보대출로 풀린다면, 거기에 더불어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까지 생긴다면 주택가격 전망은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또다시 경제 성장률이 하향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대외적인 상황이 좋아서, 그리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1인당 GDP가 상승하는 게 아닌데 주택 가격만 상승한다? 파멸의 길입니다. 한국은 콘크리트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에 대만의 1인당 GDP가 추월당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원동력은 계속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천천히 꺼져가고 있기에, 그리고 정치 싸움으로 이슈를 돌리고 있기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뿐입니다. 언론에서 정치 싸움만, 그리고 누구의 말 한마디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슈몰이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시 내려가는지 여러 정책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결국 대출 없이 못 사는 집을 연끌로 다 샀으니까 이자 부담하게 되면 내수 경기가 또다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정말 걱정인데요. 주요 통화 대비 상대적 달러 강세 요인도 있고 위안화 약세 요인도 있지만 한국 수출 구조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이지만 비반도체 품목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요.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 중인데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를 지킬 수 있을까요? 4천억 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환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외화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율이 1200원대, 1100원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어쨌든 결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온 건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도 정부에서 돈을 풀었고 정부 고용도 지속되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소비 개선과 수출 품목, 반도체가 버텨주는 모습으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점이죠. 앞으로 주택시장과 소비심리가 역비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아니면 같이 하향 전망하게 될지 매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궁극적으로 성장하려면 부동산으로 몰빵되어 있는 자금이 해소되면서 신성장 사업으로 자금이 유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